과일 천국 베트남에 귤을 가져간다고? 그것도 한 박스가 다야? 친정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고작 저게 전부라니. 베트남 마을 사람들의 조롱 속에서 아나는 귤 박스를 열었습니다. 그 순간 귤 사이로 두툼한 뭔가가 드러나자 마을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20년간 차가웠던 시어머니가 숨겨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를 향한 깊고 치밀한 사랑이 담겨 있었거든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무료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새벽 5시 아나는 침실 옷장 앞에서 작은 여행 가방을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해 전 20살의 나이로 한국 땅을 밟은 후 처음으로 고향 베트남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가방 속에는 간소한 옷가지 몇 벌과 어머니께 드릴 한국 인삼이 전부였습니다. 엄마, 정말 가는 거야? 16살 큰아들 민기가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며 물었습니다. 아나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가 많이 아프시대. 꼭 가야 해. 언제 돌아와? 한 달 정도면 될 거야. 아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한 번도 친정을 방문하지 못했던 며느리였으니까요. 남편 준호가 먼저 항공료를 준비하겠다고 나서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포기해야 했을 거예요. 거실로 나온 아나는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는 시어머니 박 여사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 없는 시어머니였어요. 베트남 며느리라는 이유로 늘 차갑고 엄격하기만 했죠. 어머니, 다녀오겠습니다. 아나가 정중하게 인사를 올리자 박 여사는 국그릇을 닦던 손을 멈췄습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라.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어요. 아나는 괜히 기대했던 자신이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전 9시 준호의 차가 집 앞에서 경적을 울렸어요. 아나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려는 순간 박 여사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잠깐만. 박 여사는 현관 신발장 옆에 놓여있던 큰 박스를 아나 앞으로 밀어냈어요. 박스 위에는 제주산 고당도 감귤이라는 빨간 글씨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나 가져가라. 어머니, 이건 뭔가요? 귤이다. 너네 나라는 더우니까 비타민 챙겨 먹어라. 박 여사의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했어요. 마치 귀찮은 짐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였죠. 아나는 박스를 들어 올리려 했지만 예상보다 훨씬 무거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너무 무거워요. 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그렇지. 어서 가져가. 집 앞에 모여있던 이웃들이 박스를 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며느리가 20년 만에 친정 가는데 귤 한 박스가 다야? 과일 천국 베트남에 귤을 가져간다고? 그것도 한국 돈으로 비싼 제주귤을. 참 야박하네. 돈이라도 좀 쥐어주지. 동네 아줌마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박 여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죠. 여보, 빨리 와. 늦겠어. 차에서 기다리던 준호가 창문을 내리고 소리쳤습니다. 아나는 무거운 귤 박스를 간신히 들어 올려 차 뒷좌석에 넣었어요. 귤 박스? 엄마가 주신 거야? 준호가 백미러로 박스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응, 비타민 챙겨 먹으라고 하시네. 그래도 뭔가 하나 주시긴 했구나. 준호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아나는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20년 동안 정성껏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고작 귤 한 박스라니.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는 동안 아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채로 수화물을 맡기는 창구에 섰어요. 박스가 좀 무겁네요. 뭐가 들어있어요? 공항 직원 민수가 박스를 저울 위에 올리며 물었습니다. 귤이요. 한국의 겨울 귤이라서 비타민이 많대요. 아, 그렇군요. 베트남도 더우니까 비타민 보충용이시네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박스에 수화물 스티커를 붙였어요. 아나는 왠지 모르게 박스가 이상하게 무겁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아나는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한국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그동안 어머니는 얼마나 늙으셨을까? 고향 마을은 얼마나 변했을까?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3시간 후 베트남 호치민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수암을 찾는 곳에서 귤 박스를 받아든 아나는 다시 한번 박스의 무게에 놀랐어요. 겉보기에는 평범한 귤 박스였지만 들어보니 돌덩이라도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출국장 밖으로 나오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어요. 외삼촌 호황과 사촌 동생 마이가 손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언니, 마이가 아나를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호황도 조카를 보자 눈시울이 붉어졌죠. 아나야, 정말 오랜만이다. 많이 힘들었지? 삼촌. 아나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20년 만에 만나는 가족의 따뜻함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게 뭐야? 짐이 이것뿐이야? 마이가 아나의 작은 가방과 큰 박스를 번갈아 보며 물었습니다. 응, 시어머니가 주신 귤이야. 귤? 여기는 과일 천국인데 굳이 한국에서? 호황이 박스를 들어 올리려다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귤 맞아? 왜 이렇게 무거워? 나도 이상해. 귤치고는 너무 무겁지? 아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하지만 박스를 열어볼 수는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주신 선물이었으니까요. 공항에서 친정이 있는 시골 마을까지는 2시간 거리였습니다. 호황의 낡은 트럭 뒷좌석에서 아나는 귤 박스를 꽉 껴안고 앉았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베트남 풍경은 20년 전 기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어떠세요? 아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많이 아프셔. 병원에서는 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마이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수술비가 많이 들어? 응. 우리 형편으로는.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나는 품에 안은 귤 박스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어머니의 수술비도 없는 마당에 고작 귤 한 박스를 들고 온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트럭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시골길을 달려갔습니다. 아나는 귤 박스 겉면에 꼼꼼하게 붙여진 포장 테이프를 만져보며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보려 했어요. 박 여사가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포장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귤 한 박스가 전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나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익숙한 풍경들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구불구불한 비포장 도로를 한참 달린 끝에 트럭이 작은 마을 입구에서 멈춰 섰습니다. 마을 어귀에는 벌써 여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동네 주민 또한이 아내와 함께 목을 빼고 트럭을 바라보며 수군거렸죠. 아나가 트럭에서 내려 귤 박스를 끌어안으려 하자 무게 때문에 비틀거렸습니다. 박스를 겨우 들어올린 아나는 절뚝거리며 친정집 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호황과 마이의 얼굴에 안쓰러움과 함께 미묘한 창피함이 스쳤습니다. 어머, 고작 상자 하나야? 한국 가서 20년 살았는데 저게 다라니?
친정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귤이나 보내고 앉았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수군거림이 아나의 등 뒤로 따라왔습니다. 20년 만에 귀향길이 이렇게 초라할 줄 몰랐어요. 집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마당 나무 그늘 아래 앉아 있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의무yen이었어요. 20년 전 기억 속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할머니가 지팡이의 의지에 겨우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아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의무yen이 고개를 들자 주름투성이 얼굴에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우리 딸, 정말 왔구나. 아나는 무거운 박스를 마당 한복판에 털썩 내려놓고 어머니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의 손이 얼마나 말랐는지 뼈만 만져졌습니다. 엄마, 많이 아프셨어요? 아니다. 네가 와서 다 나았어. 응우엔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린 것처럼 가늘었어요. 모녀가 서로 껴안고 20년 동안 참았던 그리움을 쏟아내며 울고 있을 때 대문 밖에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들어왔습니다. 뚜안과 그의 가족, 옆집 아줌마들까지. 어느새 마당이 구경꾼들로 가득 찼어요. 모든 시선이 바닥에 놓인 귤 박스에 쏠렸습니다. 그게 한국에서 가져온 선물이에요? 귤? 여기는 과일이 지천인데 굳이? 사람들의 빈정거리는 웃음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어요. 이때 마을 이장 탐이 지팡이를 짚고 들어왔습니다. 60대 중반의 탐은 마을에서 목소리가 가장 큰 사람이었어요. 한국에서 온 귀한 과일이라니 한번 열어보자. 구경 좀 하게. 조롱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응우엔이 딸의 체면을 세워주려 애썼지만 사람들의 부추김에 아나는 마지못해 박스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참담한 심정으로 포장 테이프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박스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자 오렌지색 귤들이 빼곡하게 담겨 있었어요. 정말 평범한 귤이었습니다. 아나와 응우엔의 얼굴에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어머, 정말 귤이네. 이런 건 시장에서도 쉽게 구하는데. 사람들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마이의 5살 아들 린이 귤을 한 움큼 집으려다가 뭔가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게 뭐야? 린이 귤 중간 부분을 헤치자 하얀 방수 포장으로 쌓인 두툼한 뭉치가 나타났어요.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호기심에 가득 찬 모든 시선이 그 포장 뭉치에 집중되었어요. 아나는 떨리는 손으로 귤을 헤치고 뭉치를 꺼냈습니다. 방수 랩을 뜯자 그 안에서 두툼한 한국 돈다발이 드러났어요. 어머나!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5만 원권 지폐가 몇 장씩 묶여서 10개가 넘는 뭉치였어요. 아나는 돈다발을 들고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돈다발을 감싼 포장재 속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시어머니 박 여사의 삐뚤삐뚤한 글씨였습니다. 아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20년간 고생 많았다. 이 돈은 내 친정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 쓰고 귤은 가는 길에 비타민 챙겨 먹어다. 마지막 문장을 읽을 때는 목이 메어서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차갑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깊은 사랑을 품고 있었다니. 아나는 돈다발과 메모지를 꽉 껴안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마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비웃고 있던 자신들이 부끄러워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탐 이장도 머리를 긁적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응우엔도 눈물을 흘리며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사돈의 마음이 이토록 깊었을 줄 몰랐습니다. 아나는 시어머니가 귤 속에 숨겨준 사랑이 너무나 크고 깊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혼자 품고 살았을 시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하니
더욱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닥에 놓인 두툼한 한국 돈다발과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메모를 다시 읽은 아나는 그제야 시어머니의 무뚝뚝한 애정을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았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깊은 사랑을 품고 있었다니. 아나는 돈다발을 가슴에 꽉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흐느끼는 아나를 보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아나와 시어머니를 비웃던 자신들의 경솔한 행동에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장탐은 머쓱하게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상황을 모면하려 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나야. 우리가 너무... 괜찮아요, 이장님. 아나가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저었어요. 그때 린이 다시 귤박스를 뒤지다가 또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모, 여기 또 뭔가 있어. 귤박스 깊숙한 곳에서 베트남 화폐 소액권 뭉치와 함께 하얀 명함 한 장이 나왔어요. 명함에는 하노이 대형 병원의 연락처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마이가 명함을 집어들고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이거 봐. 시어머니가 베트남 병원까지 알아보셨나 봐. 호황도 베트남 돈을 만져보며 감탄했습니다. 정말 치밀하시네. 우리가 환전해야 할 걱정까지 하셨구나. 마이와 호황은 이제야 진심을 알아챈 아나에게 미안함과 감동의 눈빛을 보냈어요. 아나의 어머니 의무에는 딸을 꽉 붙잡고 있다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돈어른. 정말 고맙습니다. 딸의 안녕을 위해 치밀하게 준비한 사돈의 마음에 연신 고맙다는 말을 중얼거렸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감동에 젖어 있을 때 대문 밖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어요. 응우엔의 주치의인 젊은 베트남 의사 쩐이 급히 뛰어들어왔습니다. 응우엔 할머니 어디 계세요? 쩐 의사의 얼굴에는 다급함이 역력했어요. 여기 있어요, 선생님. 응우엔이 지팡이의 의지에 일어서려 하자 쩐 의사가 달려와 할머니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당장 병원으로 가야 해요. 아나가 황급히 일어섰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머니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서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더 늦으면 위험해요. 쩐 의사가 청진기를 꺼내 응우엔의 가슴에 대고 맥박을 확인했어요. 수술이요? 비용은 얼마나? 호황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쩐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어요. 최소 2천만 동은 필요합니다. 단순한 노안이 아니라 심장 쪽에 문제가 생겼거든요. 2천만 동이라니. 호황과 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들 가족의 1년 수입도 안 되는 돈이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나는 망설이지 않고 바닥에 놓인 시어머니의 돈다발을 집어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돈으로 어머니 수술을 즉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떨리는 손으로 돈다발을 쩐 의사에게 내밀었어요. 쩐 의사는 돈다발의 두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돈이었지만 두께만 봐도 상당한 금액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당장 병원으로 모시고 가죠. 마을 사람들이 아나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아까까지 비웃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진 태도였습니다. 아나야, 우리가 도와줄게. 할머니를 트럭에 모시자. 탐 이장이 먼저 나서서 응우엔을 부축했어요. 그들의 태도에는 이제 존경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황의 트럭이 병원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어요. 아나는 뒷좌석에서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돈다발과 함께 발견된 베트남 병원 명함을 다시 확인하며 시어머니가
자신의 귀양 전부터 모든 최악의 상황을 대비했음을 깨달았어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마이가 뒷좌석에서 중얼거렸어요. 베트남 돈까지 준비하고 병원까지 알아보시고 언니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셨나 봐. 호황도 운전대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전 의사가 즉시 응급실로 응우엔을 모셨어요. 간호사 팜이 수술 동의서와 함께 비용 정산을 위해 다가왔습니다. 아나가 돈다발을 내밀자 팜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한국 돈이네요. 환전해야 하는데 어디서 구하신 거예요? 팜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나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조용히 말했어요. 시어머니가 주신 거예요. 귤박스에 숨겨서. 귤박스예요? 네. 20년 동안 차갑기만 하셨는데 사실은 이렇게 깊은 사랑을 품고 계셨던 거예요. 아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병원비를 위해서 몰래 준비해 주셨어요. 팜 간호사도 감동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대단한 어머니시네요.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저는 이제야 알았어요. 시어머니의 마음을. 아나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수술실 불이 켜지고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아나는 복도 의자에 앉아 시어머니가 준 메모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20년간 고생 많았다. 단 몇 글자였지만 그 안에 담긴 시어머니의 마음이 이제야 보였어요. 아나는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사함과 미안함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응우엔 어머니가 수술실로 들어가고 빨간 수술등이 켜지자 복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나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불안하게 손을 비비고 있었어요. 수술이 얼마나 걸릴지, 무사히 끝날지, 온갖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이와 호황도 말없이 복도를 오가며 초조해하고 있었어요. 아나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한국에 있는 시어머니 박 여사에게 꼭 전화를 드려야 했어요. 귤박스의 비밀을 알게 된 지금 그냥 넘어갈 수 없었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뚝뚝했어요. 어머니, 아나예요. 아, 그래. 잘 도착했나? 네, 어머니. 귤박스? 아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숨겨주신 돈 덕분에 엄마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전화 너머가 잠시 조용했어요. 박 여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 했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20년 동안 제가 몰라서. 아나는 눈물 섞인 목소리로 감춰진 돈과 메모, 그리고 치밀한 준비에 대한 감사를 쏟아내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울지 마라. 네가 낯선 땅에 홀로 오는 길에 위험할까봐 그랬다. 박 여사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고생한 값이다. 말을 마치자마자 박 여사는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하지만 아나는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시어머니의 애틋한 마음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아나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어요. 남편 준호였습니다. 여보, 어머니는 어떠셔? 지금 수술 중이야. 다행히 돈이 있어서 바로 진행할 수 있었어. 그래, 엄마가 주신 돈 말이지? 준호의 목소리에는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한 기운이 있었어요. 여보, 사실 엄마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하셨는지 알아? 아나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몇 달 전부터 식당 일을 더 하기 시작하셨어. 원래 주 3일만 나가시던 분이 매일 나가시더라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베트남 상황도 미리 알아보시고 인터넷으로 병원 정보까지 찾아보셨어. 아나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위해
몇 달간 몸을 혹사하며 돈을 모았다니. 그리고 여보, 내가 몰래 촬영한 영상이 있어. 지금 보내줄게. 준호가 말을 마치자 곧 아나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어요. 동영상을 재생하자 부엌에서 귤 박스를 앞에 두고 있는 박 여사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귤을 하나씩 박스에 넣으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보며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방수 포장된 돈 뭉치를 꺼내 귤 사이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총구석에 귤 들고 가는 걸로는 아무도 의심 안 할 거다. 박 여사가 혼잣말을 하며 돈 위에 귤을 덮었어요. 이게 최고다. 박스를 닫으며 박 여사의 얼굴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습니다. 며느리를 걱정하는 마음과 자신의 계획이 성공했다는 뿌듯함이 섞인 표정이었어요. 마이와 호황도 아나의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영상을 봤습니다. 언니 시어머니 정말 대단하시다. 마이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인색함으로 비웃음을 받을 걸 알면서도 언니를 위해서. 호황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구나. 아나는 영상을 보며 시어머니가 오직 며느리의 안전한 귀향과 친정어머니를 돕기 위해 귤박스를 위장막으로 사용했음을 깨달았어요. 돈을 그냥 주면 위험할 수도 있고 공항에서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걸 다 계산했던 거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지혜로운 사랑에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한편 병원 밖 주차장에서는 수술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몰려왔습니다. 뚜안과 그의 가족, 옆집 아줌마들, 심지어 멀리 사는 친척들까지 응우엔을 위한 기도 모임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어요. 이장탐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통솔하며 조용히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나를 오해했었어. 탐이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한국 시어머니의 마음을 몰랐던 거야. 맞아요.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까지. 마을 사람들은 아까까지의 비웃음을 후회하며 진심으로 응우엔의 회복을 빌었습니다. 2시간이 지나자 수술실 문이 열리며 전 의사가 나왔어요. 아나가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선생님, 어머니는 어떠세요?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전 의사가 웃으며 말했지만 표정이 완전히 밝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직 고비가 남아 있어요. 이틀 정도 더 지켜봐야 합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도 다시 한번 긴장감 속에 응우엔의 회복을 기원했어요. 아나는 의사의 말을 들으며 시어머니의 지혜와 사랑이 담긴 귤 박스가 없었다면 어머니의 수술 자체가 불가능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병원 복도 창문 너머로 베트남의 저녁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아나는 한국 방향을 바라보며 시어머니를 향해 깊은 존경심과 감사함을 담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20년간 차갑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사실은 이렇게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랑을 품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아나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마이가 언니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응우엔 어머니의 성공적인 수술 소식이 마을에 전해지자 사람들의 이야기 주제는 온통 귤 박스였습니다. 박 여사가 며느리를 위해 귤 속에 돈을 숨겨보낸 사연은 마을 전체에 큰 화제가 되었어요. 한국 시어머니가 이렇게 지혜롭고 헌신적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정말 대단한 어머니야.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까지.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감탄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응우엔이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자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아나를 멸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며느리에 대한 존중을 칭찬하며 아나에게 친절과 존경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뚜안의 아내는 아나를 만날 때마다
정중하게 인사했고 옆집 아줌마들도 아나가 지나가면 고개를 숙이며 예의를 갖췄어요. 특히 이장탐은 자신의 경솔함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아나야, 내가 정말 잘못했다. 탐이 아나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내 시어머니 같은 분을 우리가 오해했구나. 탐은 마을회관에서 박 여사의 귤 박스 비밀을 주제로 한 공개 간담회를 열어 이 미담을 널리 퍼뜨렸습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본받아야 할 사랑이야. 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동이 담겨 있었어요. 이 과정에서 마을의 80대 노인 꾸옥이 흥미로운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제주도 귤은 달라. 꾸옥이 지팡이를 짚고 사람들 앞에서 말했어요. 한겨울 추위를 이긴 생명력이 담겨 있어서 그 기운이 병자의 회복을 도운 거야. 꾸옥의 말은 순식간에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맞아. 그래서 할머니가 빨리 나으신 거야. 한국 귤에 특별한 힘이 있나 봐. 사람들은 꾸옥의 말을 믿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아나에게 남아있던 귤을 행운의 과일로 여겨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 친정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나야, 우리 집 할아버지도 몸이 안 좋은데 귤 하나만 나눠줄 수 있어? 우리 딸이 시집 가는데 행운의 귤을 하나 가져가면 안 될까? 아나는 시어머니의 선물이 이렇게 뜻밖의 주목을 받는 것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나의 친정집 마당은 귤을 구하려는 마을 사람들로 연일북적였어요. 하지만 아나는 시어머니의 진심을 담은 귤을 쉽게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귤은 시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거예요.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만. 아나는 신중하게 귤을 관리했어요. 병든 사람이나 정말 어려운 일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한 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에는 인근 마을에서 상인 민이 찾아왔어요. 아나 씨, 남아있는 제주산 귤을 모두 사고 싶습니다. 민이 돈뭉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약귤이라고 소문이 자자해서요. 좋은 값에 사겠습니다. 하지만 아나는 고개를 저었어요. 죄송해요. 팔지 않을 거예요. 대신 아나는 남아있는 귤을 소중하게 하나씩 꺼내 병문안을 오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박 여사의 사랑이 담긴 행운의 귤이에요. 아나가 귤을 건네며 말할 때마다 받는 사람들의 눈에는 감사함이 가득했어요. 귤을 받은 마을 사람들은 정말 신기하다며 입을 모았습니다. 먹고 나니 몸이 가벼워졌어. 우리 할머니도 기운이 나시는 것 같아. 귤이 응우엔의 회복에 심리적 안정감과 활력을 주었다고 모두들 말했어요. 물론 실제로는 따뜻한 관심과 정성이 더 큰 힘이 되었겠지만 사람들은 진심으로 귤의 특별한 힘을 믿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응우엔이 완전히 회복되어 퇴원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서 환영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한국 며느리 덕분에 살아나셨네요. 사람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기쁨이 담겨 있었어요. 아나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집으로 걸어가면서 가슴이 벅찼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귤 한 박스가 단순한 과일을 넘어 마을 공동체를 하나로 묶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20년 만에 고향에서 진정한 존중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딸아, 내 시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응우엔이 딸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우리가 몰랐던 사랑이었어. 아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저도 이제야 알았어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는지. 마을 입구에 걸린 현수막에는 응우엔 할머니 왕쾌를 축하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탐 이장이 직접 주문해서 만든 거였습니다. 아나는 그 현수막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20년 전 떠날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이제 마을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인정해주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한국에서는 아내와 장모님의 소식을 들은 준호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박 여사의 귤박스 비밀이 밝혀진 후 준호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깊은 마음을 품고 계셨구나. 준호는 어머니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준호는 한국에서 급히 베트남으로 건너가기로 결심했어요.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준호는 아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베트남으로 가는 중이야. 정말? 언제 출발했어? 아나의 목소리에 놀라움과 기쁨이 섞여 있었어요. 그런데 여보, 엄마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 귤박스 맨 아래에 뭔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뭐가 더 있다고? 아나가 되물었습니다. 엄마가 귤 아래에 깔았던 방수지나 종이를 잘 봐라. 내 엄마는 쓸데없는 짓은 안 한다고 하시더라고. 준호의 말에 아나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럼 귤박스를 다시 확인해 봐야겠네. 아나는 전화를 끊고 급히 친정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귤은 마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없었지만 박스는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거든요. 응우엔과 마이, 호황이 모두 아나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뭘 찾는 거야? 마이가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또 뭔가 숨겨놨을지도 몰라. 아나는 귤 박스 맨 밑을 뒤져보았습니다. 과연 방수 코팅된 두꺼운 종이가 바닥에 깔려 있었어요. 지금까지 단순히 포장재라고 생각했던 건데, 아나가 종이를 꺼내 자세히 살펴보자 가장자리 여백에 희미하게 적힌 글씨가 보였습니다. 이게 뭐지? 아나가 종이를 등 쪽으로 들어 올려 햇빛에 비춰보았어요. 삐뚤삐뚤한 베트남어 글씨였습니다. 아나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네가 힘들고 외로울 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국에 이 엄마가 너를 지켜줄 것이니 절대 걱정하지 마라. 그 순간 아나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렵게 배웠던 베트남어로 이런 메시지를 남겨놨다니. 박 여사가 베트남어를 공부한 건 아나도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완전한 문장을 쓸 줄은 몰랐어요. 며느리를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연습했을까요? 언니, 마이가 언니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나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종이를 가슴에 꽉 안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돈뿐만 아니라 귤 상자 바닥에 방수 코팅 종이 하나에까지 자신의 진심 어린 응원을 숨겨 놓았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시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시다. 호황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습기에 젖지 않도록 방수 코팅지를 쓰시고 며느리가 혹시라도 버릴까봐 눈에 띄지 않는 여백에 적어 놓으시고 아나 가족 모두가 박 여사의 치밀하고 섬세한 마음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응우엔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어요. 사돈 어른이 이렇게까지. 엄마, 제가 이제까지 시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정말 따뜻한 분이셨는데. 아나가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20년 동안 차가운 시어머니라고 생각했던 자신이 부끄러웠어요. 사흘 후 저녁 친정집 앞에 택시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준호가 큰 가방을 끌고 내렸어요. 여보. 아나가 달려나가 남편을 꽉 안았습니다. 정말 왔구나. 어머님은 어떠세요? 준호가 장모님을 찾았어요. 응우엔이 지팡이의 의지에 마당으로 나오자 준호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다행이에요.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덕분에 살았지. 응우엔이 사위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내 어머니 덕분이야. 준호와 아나는 뜨거운 포옹을 나누며 그동안의 걱정과 감사함을 나눴습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두꺼운 노트 한 권을 꺼냈어요. 여보, 엄마가 이것도 챙겨주라고 하셨어.
이게 뭐야? 아나가 노트를 받아 펼쳐보니 시어머니의 손글씨로 빼곡하게 적힌 레시피들이 나왔습니다. 귤 활용 한국 음식 레시피라는 제목이 첫 페이지에 적혀 있었어요. 어머, 시어머니가 이것까지. 아나가 페이지를 넘기며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의 귤 껍질을 활용하여 베트남 현지 식재료와 결합하는 팁들이 자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귤 껍질을 말려서 베트남 쌀국수에 우린 국물, 귤 소스로 만든 베트남식 돼지갈비 같은 퓨전 요리법들이 가득했어요. 엄마가 몇 달 동안 준비하셨어. 준호가 말했어요. 베트남 음식도 공부하시고 귤 요리법도 연구하시고 정말 대단하셔. 마이와 호황도 레시피북을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한국 요리와 우리 요리가 합쳐지면 어떨까? 그때 아나에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이 레시피로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요리해서 나눠 먹는 거 어때? 정말 좋은 생각이야. 준호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한국 마이너스 베트남 화합의 잔치를 열자. 다음 날 아침부터 아나와 준호는 마을회관을 찾아가 탐 이장에게 제안했습니다. 이장님, 시어머니의 레시피로 마을 잔치를 열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구나. 탐이 두 손을 치며 기뻐했어요. 우리 마을에 좋은 일이 계속 생기네. 소식이 퍼지자 마을 전체가 축제 준비로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들은 집에서 쓸 수 있는 재료들을 준비했고 아저씨들은 마을회관 앞에 큰 솥과 테이블을 설치했어요. 한국 며느리가 직접 요리해 주신다니 박 여사님 레시피로 만드는 거라며 사람들의 기대감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아나는 마을 사람들과 더욱 가까워졌어요. 언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 향신료는 어디에 쓰는 거야?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아나를 바라보며 물어봤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에서 이렇게 환영받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아나는 가슴이 벅찼어요. 시어머니의 사랑이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마을회관 앞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아나와 준호는 큰 솥을 걸고 시어머니 박 여사가 전수한 귤 껍질 활용 퓨전 요리 레시피를 펼쳐놓고 잔치 준비를 시작했어요. 여보, 귤 껍질은 이렇게 말려야 하는 거야? 아나가 레시피북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적어 놓으신 대로 해보자. 준호가 대답하며 솥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이장 탐과 마을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잔치 준비를 도왔습니다. 뚜안의 아내는 집에서 기른 돼지고기를 가져왔고 옆집 아줌마는 신선한 야채들을 한 보따리 들고 왔어요. 아나야, 이 고기로 갈비찜 만들면 되겠지? 네, 고마워요. 각자 집에서 가져온 베트남 식재료들을 귤 껍질 향을 입힌 한국식 조리법에 따라 준비하며 모두들 기대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나는 레시피에 따라 한국식 돼지 갈비찜에 말린 귤 껍질을 넣어 은은한 향을 입혔어요. 우와, 냄새가 정말 좋다. 마이가 손 옆에서 감탄했습니다. 베트남의 냄 느엉에는 귤 소스를 곁들여 새로운 맛을 만들어냈어요. 독특하고도 매력적인 향이 온 마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이런 냄새는 처음 맡아봐. 꼭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다가와 코를 킁킁거렸어요. 오전 10시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줄을 서서 퓨전귤 요리를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정말 맛있네. 귤 향이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이야. 상큼한 한국 귤의 향과 익숙한 베트남 식재료의 조화에 모두들 감탄했어요. 이것이 박 여사의 지혜가 담긴 선물이야. 탐 이장이 한 숟가락 떠먹으며 입을 모았습니다. 사람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아나는 용기를 내어 일어섰어요. 잠깐 여러분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아나가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내주신 영상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아나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화면 속에서 박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영상 속 박 여사는 부엌에서 앞치마를 두른 채 어색하게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나야, 엄마가 평생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는데.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다. 미안하다. 영상을 보던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귤박스는 내 엄마를 향한 나의 사과이자 낯선 땅에서 애쓴 너를 위한 나의 작은 위로였다. 박 여사가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했어요. 네가 우리 집의 진짜 딸이야. 앞으로는 엄마가 더 잘할게. 영상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머니시네. 며느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감동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어요. 그때 병원에서 전 의사와 간호사 팜이 잔치에 참여하러 왔습니다. 응우엔 할머니 잘 지내세요? 전 의사가 인사했어요. 선생님 덕분이에요. 응우엔이 고맙게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나 씨의 노력과 시어머니의 철저한 준비 덕분이었어요. 전 의사가 마을 사람들을 향해 공식적으로 말했어요. 정말 감동적인 사랑이었습니다. 팜 간호사도 고개를 끄덕이며 훈훈함을 더했습니다. 점심시간쯤 되자 지역 방송사에서 기자 후엔이 카메라맨과 함께 찾아왔어요. 귤박스 이야기가 소문이 나서 취재를 왔습니다. 후엔이 아나에게 말했습니다. 한국 마이너스 베트남 가족의 진심 어린 사랑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해서요. 마을 잔치 현장을 촬영하며 귤박스의 비밀에 대해 심층 취재를 진행했어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는 꼭 알려야죠. 후엔이 카메라를 돌리며 열기를 높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아나는 자신을 둘러싼 마을 사람들의 따뜻한 시선을 느꼈어요. 얼마 전까지 자신을 비웃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심으로 자신을 환영하고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대단해. 시어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우실까. 20년간의 이방인 생활을 청산하고 드디어 진정한 고향의 일원이 되었음을 깨달았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남아있는 귤 레시피들을 모두 나눠드릴게요. 아나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요리법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귤 껍질을 말려서 차로 만드는 법도 가르쳐 드릴게요. 아나가 덧붙였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아나는 마을회관에서 귤 껍질 차 만들기 강습을 열었어요. 이렇게 말리면 향이 더 진해져요. 겨울에 마시면 몸이 따뜻해질 거예요. 아줌마들이 열심히 메모하며 배웠습니다. 우리 집에서도 만들어 봐야겠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 해가 질 무렵 아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과 나눔의 정신을 이 마을에 영원히 남기겠어요. 고마워, 아나야. 탐 이장이 아나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내 덕분에 우리 마을이 더 따뜻해졌어. 저녁이 되자 마을 전체가 귤향으로 가득했습니다. 각 집에서는 아나가 가르쳐준 대로 귤 껍질 차를 우리고 있었어요. 정말 좋은 향이네. 마음이 편안해져. 마을 사람들의 행복한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아나는 준호와 함께 친정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뒤를 돌아보았어요. 마을회관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작은 귤 박스 하나가 이렇게 큰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게 신기했어요. 여보, 엄마한테 전화드려야겠어. 그래, 오늘 일을 꼭 말씀드리자. 준호가 아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아나는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베트남 땅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는 걸 꼭 전하고 싶었어요. 며칠 후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응우엔 어머니가 드디어 퇴원할 날이 왔습니다. 병원 입구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할머니의 퇴원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완전히 나으셨네요. 온 가족과 마을 사람들의 축하 속에 응우에는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습니다. 친정집으로 돌아온 응우엔을 보며 아나는 가슴이 벅찼어요. 시어머니 박 여사가 전해준 돈과 지혜 덕분에 어머니가 기적처럼 살아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다 내 시어머니 덕분이지. 응우엔이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나는 어머니를 간병하며 지낸 이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준호는 베트남에서 보낸 보름 동안 아나와 친정 식구들의 삶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여보, 네가 얼마나 그리웠을지 이제야 알겠어. 준호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고향을 그리워했을 마음이. 고마워, 여보. 이해해줘서. 아나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준호는 베트남과 한국을 잇는 아나의 역할에 대해 깊은 존중을 표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의 귤 박스를 어떻게 할까? 아나가 빈 박스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준호가 좋은 아이디어를 냈어요. 마을회관에 전시하는 거 어때?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게. 정말 좋은 생각이야. 마이가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아나와 준호는 시어머니의 사연이 담긴 귤 박스를 마을회관 입구에 사랑의 유물로 전시하기로 결정했어요. 탐 이장은 정성껏 유리관을 준비해서 박스를 보관했습니다. 이 박스는 마을 사람들에게 화합과 감사의 상징이 되었어요. 며칠 후 지역 방송에서 귤박스 이야기가 대서특필되었습니다. 한국 시어머니의 감동 사랑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뉴스에 나온 거예요. 한국의 시어머니 박 여사는 순식간에 베트남 현지에서 사랑의 박 여사로 불리며 선행과 지혜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머니시네요. 우리도 본받아야 해요. 베트남 사람들의 칭찬이 이어졌어요.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고 한국으로 돌아갈 날이 다가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나와 준호에게 작별 인사를 나누며 아쉬워했어요. 언니, 꼭 다시 와야 해. 다음에는 더 오래 있어줘. 다음 방문 때는 박 여사님의 또 다른 선물을 기대하고 있을게요. 마을 사람들이 덕담을 건넸습니다. 아나는 이들의 따뜻한 환송을 받으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떠나기 전날 밤 아나는 베트남에서 가장 좋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베트남에서 생산되는 최고급 망고스틴 한 상자와 유기농 커피 원두였어요. 박스에는 짧은 편지를 넣었습니다. 어머니, 귤박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도 어머니의 마음을 알겠어요. 건강하세요. 정성껏 포장해서 한국으로 택배를 보냈어요. 베트남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길, 아나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 달 전 처음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그때는 귤박스 하나만 덩그러니 들고 왔지만 이제는 가벼운 짐과 함께 무거운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언니, 자주 연락해. 할머니 건강 잘 챙길게. 마이와 호황은 아나의 다음 방문을 기약하며 눈물을 흘리며 손을 흔들었어요. 여보,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비행기 안에서 준호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깊은 분인 줄 몰랐어. 나도야. 20년 동안 오해했던 게 부끄러워. 아나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베트남 땅이 점점 멀어져 가는 걸 보며 아나는 이번 여행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다 주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 아나는 박 여사에게 곧바로 달려갔어요. 시어머니는 마당에서 빨래를 넣으시다가 며느리를 보자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다녀왔나? 어머니. 아나가 달려가서 시어머니를 꽉 껴안았어요. 박 여사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며느리의 등을 토닥여 주었습니다. 수고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귤박스 덕분에. 아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그만해라.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다. 박 여사가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어요. 그때 택배 기사가 망고스틴 박스를 가져왔습니다. 박 여사님 택배요. 어머니, 제가 보낸 거예요. 박 여사는 며느리가 선물한 망고스틴을 하나 꺼내 맛보더니 달콤함에 만족하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제대로 지내보자. 박 여사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어머니. 저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아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서운함이 귤박스 하나로 모두 녹아내렸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할머니, 베트남 할머니는 어떠셨어요? 큰아들 민기가 물었습니다. 많이 좋아지셨어. 할머니 덕분에 말이야. 아나가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진짜요? 할머니가 뭘 하신 거예요? 귤박스에 특별한 선물을 숨겨주셨거든. 아나가 아들에게 이야기해주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마을회관에 전시된 귤박스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이게 그 유명한 박스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야. 박스 옆에는 아나가 직접 쓴 설명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귤박스. 20년간의 오해를 풀어준 기적의 선물. 사람들은 박스를 보며 감동했어요. 베트남에서도 계속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언니, 마을 사람들이 귤박스 이야기를 계속해. 마이가 전화로 말했어요. 할머니도 완전히 건강해지셨고 정말 다행이야. 시어머니 덕분이야. 아나가 대답했습니다. 응우엔 할머니도 전화를 바꿔받아 사돈 어른께 정말 감사하다며 안부를 전했어요. 귤박스가 만들어낸 극적인 반전과 감동의 이야기는 아나 가족뿐만 아니라 양쪽 마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베트남을 잇는 따뜻한 사랑의 전설로 전해지게 된 거예요. 엄마, 내년에는 우리도 베트남에 가볼까? 준호가 박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그래도 되겠나? 당연하죠.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아나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박 여사는 베란다에서 베트남 쪽 하늘을 바라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요. 아니, 사실은 며느리가 변한 게 아니라 자신이 마음을 열게 된 거였습니다. 고맙다, 아나야. 박 여사가 혼자 중얼거렸어요. 귤박스 하나로 시작된 기적이 이제는 두 가족을 하나로 묶어준 소중한 유산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선물이 가장 큰 사랑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아나와 박 여사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차갑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마음속에도 따뜻한 사랑이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20년간 쌓인 오해가 귤박스 하나로 풀어진 것처럼 우리 주변에도 작은 관심과 이해만 있다면 얼마든지 화해할 수 있는 관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서로 상처 주고받으며 지낸 시간들이 아깝지 않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진정한 화해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었으니까요. 문화와 언어가 달라도 표현하는 방식이 서툴러도 진심은 결국 전해지는 법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소중한 사람에게 먼저 마음을 열어보는 용기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